제4장 조직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포드와 슬론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조직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품 업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구매에 의존하면서도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도요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의 조직 형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조직은 개인이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 즉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의 조직은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인력을 줄이는 다운사이징, 기업의 사업이나 업무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시키는 분사 스핀오프, 업무를 제3자 다른 업체에게 맡기는 아웃소싱과 같이 기업이 하는 업무를 외부에 넘겨서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항할 수 있는 민첩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웃소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덩치를 키우기 위한 흡수합병 M&A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얻고 글로벌 환경에서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고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흡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덩치를 키우는 것과 규모를 줄이는 상반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의 설계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 좁히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 업무가 어떤 업무 단위로 나눠지는지, 각 부서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조직도선입니다. 수행 업무에 따라 부서를 구성하는 기능 조직인지,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에 따른 팀 조직인지, 아니면 별도의 회사처럼 독립적으로 운행되는 사업부재 조직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고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내부 권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타내는 권한선입니다. 상부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집권적 조직인지, 일선 부서의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분권적 조직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규모나 범위, 조직의 구성, 권한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떠한 형태의 조직이 더 좋고 어떠한 형태가 더 나쁜지의 답은 없습니다. 조직의 설계는 전략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조직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나 목적에 따라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드와 슬론의 사례입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 사람으로 자동차 왕으로 불리며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설립자입니다. 알프레드 슬론은 GM의 대표였습니다. 1900년대 초 두 사람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였습니다. 1908년 포드는 일반 대중을 위한 자동차, 즉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자동차는 부자들의 장난감이었고 재미있었지만 비싸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 포드의 자동차는 저렴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규모의 경제와 대량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모델 T라는 하나의 자동차만을 생산합니다. 또한 조립 라인, 즉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수평 이동을 하는 컨베이어 위에서 조립 순서대로 공급되는 부품을 조립하여 종점에서 완성품이 생산되는 작업 방식입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은 분업을 통하여 작업자가 맡은 작업만 수행하게 되니 작업을 익히기 쉽고 작업 품질도 양호해졌습니다. 즉, 특별한 기술자만 가능했던 자동차 생산을 일반 작업자도 생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대의 조립 시간을 1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모델 T의 생산 단가를 1914년에 950달러에서 1929년 260달러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당시 시세의 2배나 되는 노임 5달러씩을 지불하였고, 이는 당시 신문에도 보도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반 대중을 위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포드의 목적이 전략을 낳았고, 전략은 조직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모델 T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포드는 조직의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포드 자신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 계층적 집권화된 구조였습니다. 지시와 통제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상명하복식의 조직 구조였습니다. 다음으로 알프레드 슬론입니다. 슬론은 원가가 저렴한 포드의 모델 T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민하던 슬론은 고객에게 가격 이상의 것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고급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품의 다양화와 고객 세분화가 슬론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을 위해 슬론은 조직 구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사업부제라는 조직 형태를 도입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분권화된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제품과 생산 라인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자동차들이 부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상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독립된 사업 부문이 개별 고객에게 집중하면서 제품과 시장에 대해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강력한 권한과 전문성을 갖는 중앙부서가 각 사업 부문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슬론의 혁신은 지금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다른 형태의 조직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직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제조냐 구매냐, 즉 원재료냐, 부품을 직접 생산할 것인지 협력업체에게 맡길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자회사를 두어 직접 생산하는 것을 소유라고 하고,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소유를 통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원재료의 원활한 조달이 용이하며 협력과 조정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맡기는 경우, 즉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혁신, 동기부여, 유연성 등의 이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수행하는 소유와 외부에 맡기는 시장은 상반관계,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토요타가 그린 범위와 권한의 선. 공급업체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공급 체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했던 토요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업체와의 협력. 두 번째, 즉시 공급 체제. 세 번째로는 TQ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타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직후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었고 자본이 부족하여 공급업체를 인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토요타는 모든 가치 체인을 외부에 의존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공급업체들을 파트너로 간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협력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생산 라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재고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 토요타는 그런 재고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즉시 공급 체제, 즉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부품을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라인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불량 제품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전사적 품질 경영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이 방법은 경영자들이 생각하고 근로자들은 그저 지시받은 일만 하면 된다는 계층적 조직 구조의 방식을 전부 뒤집었으며 통지 대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품질 개선 방법인 TQM의 조직 구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제품 품질 또한 극적으로 증진되었습니다. 관리자들만이 모든 혁신의 주체가 되는 미국식과 달리 도요타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통해서 끊임없는 향상을 이루어낸 것이다. 특정 부서들이 자기들 멋대로 일하게 내버려둔 미국식과 달리 도요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일 수 있는 범부서적 팀 활동을 시켰다. 도요타는 특히 미국식 수직 통합에서 벗어나 공급 체인 관리를 제대로 연구하고 다듬어 회사의 안팎의 경계선에 걸친 협력과 정보 공유가 모든 참여자, 즉 공급업자, 제조업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일정 부분을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웃소싱이란 조직의 어떤 업무를 외부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핵심 업무는 원래 기업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고 비핵심 업무는 하청업체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아웃소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을 하려면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 목적에 맞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와 기업은 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 번째 필요 요소인 협상을 해야 합니다. 좋은 협상을 통해서 좋은 아웃소싱의 형태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감독도 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좋은 관계로 좋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를 남에게 맡길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웃소싱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먼저 단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김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던 자원과 인력을 핵심적인 업무로 투입해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업무를 나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가 수행되고 물건의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더 저렴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나 위험 부담이 많은 업무를 장비를 갖춘 업체에 맡김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웃소싱은 경영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영은 가치 창출 활동을 누가 수행하느냐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모색합니다. 연구 개발에서부터 제품 설계, 생산과 마케팅, 판매, 그리고 사후 서비스까지 모든 기능을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아웃소싱과 그에 따른 조직의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치의 형태도 물리적인 것에서 무형의 것으로 변화하면서 한때는 핵심 활동이었던 생산마저도 이제는 주변의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마케팅 회사일 뿐 스니커즈를 제조하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지만 티셔츠와 같은 제품은 더 효율적인 제조업체가 담당합니다. 시스코드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지만 제품의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 제조업체가 맡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조직 내부에서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조직 외부에서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자문하면서 조직의 경계선을 다시 긋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 즉 조직을 독특하게 차별화시키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맡기는 아웃소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기는 아웃소싱이 경영의 대세이긴 하지만 시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본질적으로 일을 잘 되게 하는 탁월한 방법으로 믿어왔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경영에 보이는 힘보다 항상 나은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아무도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999년 미국의 NBA는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단주들의 농구 선수 스카우트를 자율에 맡겨놓자 과도한 내부 경쟁에 빠져 전체적인 NBA 인기가 추락한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같이 유명한 농구 선수들은 대학팀에서 4년 동안 경기를 한 다음에 프로팀에 합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프로팀에 합류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상당수의 열성 팬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단주들이 유능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되는 많은 연봉에 꼬임에 빠져 어린 선수들이 학교를 너무 빨리 그만두는 바람에 관객들은 그런 선수들을 알지 못했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단주는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을 팬들에게 마케팅하기 위해서 별로 성공적이지도 못하면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자율에 맡겨놓았을 때 더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리되는 조직에 보이는 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의 설계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직은 경계선, 구조선, 권한선을 통해 설계하며 조직의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 설계하여야 합니다. 소유와 시장은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면 도요타는 하청업체와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자율적 참여를 통해 상향식 조직 구도를 통해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업무를 제일 잘하는 외부의 업체에 맡김으로써 전체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추구하는 아웃소싱이 경영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